안녕하십니까. 네, 농공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태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과 혹은 아버님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한국 학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입니다. 학교에 아이들 처음에 보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는 처음 들어가면 어떤 곳인지, 아이들은 혹시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한국에 입국을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을 해보시면 이 느낌이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이 되어서 혹은 1학년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처음 가는 그런 기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처음 들어오는 것을 저는 다른 세상으로부터의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것과 모든 것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 지켜야 하는 규칙들, 해야 하는 공부, 지내야 하는 교실들까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보통 이제 너는 유치원생 아니고 학생 될 거야, 초등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아이들은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집에서도 아이들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유치원과 학교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교실의 규모가 적은 곳이 많습니다. 2반, 3반, 혹은 많은 유치원도 있겠지만 보통은 2반, 3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도 조금 아이들에 맞춰서 작고 교실 전체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편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잘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하십니다. 학교는 조금 달라집니다. 학교에는 교실이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30개, 그 이상인 학교도 있습니다. 크고 복잡한 학교 건물에서 생활하게 되고요.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책상이 생기고 학생들은 주로 앉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을 주로 가르치시고 학생들이 자기가 해야 될 생활을 잘 못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잘 보살펴 주시기도 합니다. 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의 모습이지만 왼쪽 위에 있는 모습은 유치원의 교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상도 작고 학생들이 바닥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1학년 교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몸에 맞춰져 있지만 자신의 책상과 의자에 딱 앉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내 놀이공간도 차이가 납니다. 유치원 안에 미끄럼틀 놀이터도 있고요. 다양한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학교에 가게 되면 교실의 가장 큰 공간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교실 뒤쪽에 자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놀이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이 되는 만큼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화장실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화장실은 딱 그 건물 안에 있고 선생님들하고 언제든지 눈을 마주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칸막이가 위에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화장실은 교실을 나가서 화장실을 찾은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도 가정에서 학교에 가기 전에 몇 번 연습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더욱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유치원은 대부분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형아 동생이라고 해도 위로 아래로 1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아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원아들하고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요. 학생들이 흥미있어 하고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과 아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대부분 1대1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 또래들하고 외에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도 생활합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두 같은 큰 학교라는 공간에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큰 형이나 누나, 오빠 보고 이렇게 겁을 내거나 슬금슬금 피하는 친구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배우고 싶어 하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학교에서는 꼭 학생들이 그 나이 때 알아야 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조금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조금 달라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대1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통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이라는 알림이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 챙겨와야 하는 준비물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달라져서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들을 보내고 난 학부모님들이 문자가 안 와서 잘 몰랐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 안 해주셔서 잘 몰랐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가정통신문 알림장을 잘 챙겨봐 주세요. 네, 이제 아이들은 하루 동안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1교시에서 6교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공부 시간이 40분이고 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학교와 다른 교육기관이 다른 점은 학교에서는 시간이 되면 종을 쳐줍니다. 띵동띵동띵동 종이 울리면 정해진 시간에 맞게 공부 시간에는 공부를 시작하고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을 처음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 집에서도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인가 하는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가면 등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등교 시간이라고 하고요. 등교를 하고 나면 아침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점은 너무 일찍 학교에 가거나 너무 늦게 학교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교실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 8시 15분에서 25분 사이에
학교에 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 전에 학생들이 다 교실에 들어오면 책상을 정리하고 오늘 할 공부를 준비를 해서 30분 정도 아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시나 9시 10분이 되면 공부 시간이 됩니다.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시간이겠죠? 기본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40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공부 시간에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늘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랑 똑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르는 거 잘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했을 때 무언가 이제 선생님이 그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친구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들고 나와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한 친구 한 친구 그림을 다 봐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선생님의 허락을 구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들이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공부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지 준비도 해야 합니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선생님 쉬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규칙이 쉬는 시간이 10분이니까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친구들하고 노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쉬는 시간에 누구하고 놀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누구랑 친한지 잘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방식이 제각기 달라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초등학교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급식실에 다 같이 한 반이 이동을 해서 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주 조금씩 한국말로는 밥 알이 몇 개인지 세는 것처럼 먹는 학생들보다는 골고루 잘 먹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점심시간도 아이들 성장과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이려고 지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못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못 먹는 음식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혹은 종교나 신념의 이유로 가려야 할 음식이 있다면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이제 관찰하다 보면 밥을 먹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거나 밥을 먹다가 너무 맛있고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친구들 반찬을 나는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친구한테 하나 더 주고 싶어서 건네준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루가 대충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까 학교에 오는 것을 우리는 등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등교라는 용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오는 것이 등교, 집에 가는 것을 하교라고 합니다. 하교는 집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1학년에서 2학년은 보통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이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집에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4월에는 선생님들께서 꼭 알림장, 주간학습 안내 같은 종이 가정통신문
혹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1교시에는 뭐 하고 2교시에는 뭐 하고 공부가 다 마치면 몇 시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 안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 하교하면 다 집에 다 가는 것은 아니겠죠. 방과 후 교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하는 모든 활동을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요. 과학, 컴퓨터, 미술, 음악, 영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 교육비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여쭤보시고 잘 관찰하시고 수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교실이 모든 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님, 아버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별도의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봄교실은 기본적으로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입니다. 네, 맞벌이는 어머님, 아버님이 둘 다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하고 저소득층은 우리 집에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다른 집들보다 조금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맞벌이이고 저소득층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3월에 학교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개인 활동으로 글쓰기, 독서, 그리고 오늘 나왔던 숙제 같은 것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간식도 먹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돌봄교실에 참여하면 보통 5시나 6시까지 아이가 학교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치원과 학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하루 동안 아이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